네, 오늘 할 이야기는 미국으로 넘어가게 된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없네. 저는 2020년 말부터 2021년 말까지 대충 1년 동안 미국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됐거든요. 일기 쓰듯이 좀 차근차근히 하나둘 정리해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느끼실 만한 이야기들만 엄선해서 꾸며보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확한 날짜를 얘기하자면 2020년 12월 15일이에요. 야, 진짜 너무 오래전 얘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으로 따지자면 한 2년 전 이야기가 됩니다. 미국에 가게 된 계기는 이제 아내가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교에 연수를 가게 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고 육아휴직을 받게 되어서 같은 시기에 넘어갔다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육아휴직이라니 야, 우리나라 복지 많이 좋아졌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알아보세요. 빵빵한 국가의 혜택과 더불어서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사실 그때 저도 우리나라 진짜 많이 좋아졌네 이 생각을 하면서 연수를 준비했던 기억이 나네요. 1년 동안 미국에서 사는 그런 부분들은 이민에 가깝습니다. 거기에서 진짜 실제적으로 1년 동안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의 내가 자주 쓰는 것들을 최소화시켜서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민 가방 6개, 그리고 손으로 들고 가는 가방 3개, 그리고 각자 등짐 하나씩 해서 거의 12개 남짓한 그런 가방을 싸가지고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민 가방 같은 경우에는 개당 22kg씩 되었기 때문에 거의 사람 2명분의 무게를 채우는 무거운 무게를 들고 비행기에 탑승을 했었어야 됐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지금 저기 찾으러 가고 있는데 이게 기분이 그렇습니다. 아틀란타로 떠납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고마운 분들한테 인사라도 문자 인사라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고요.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를 좀 보니까 좀 짠하더라고요. 왜냐면 4년 동안 그 아파트에서 진짜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타임랩스를 쭉 찍으면서 감회가 좀 새로웠죠. 아유, 내가 좋아했더니 한글 시계를 못 가져가는 게 천추의 한이네. 안타깝구만. 한글 시계 가져가고 싶었는데 여기서 참 방송 많이 했는데 아쉽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공항으로 가는 길입니다. 단순히 그냥 트래킹 샷을 좀 찍게 됐었는데 콜밴 기사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모든 짐도 다 실어주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덕분에 굉장히 좀 심심하지 않게 공항으로 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졌습니다. 좀 설레는 마음들이 좀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비행기가 뜨는 시간은 6시였는데 워낙에 또 이렇게 뭐 불안한 마음 있잖아요. 뭘 빼놓고 왔다든지 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까봐 좀 미리 출발을 했고요. 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대충 한 2시에서 3시 사이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출국 수속을 위해서 게이트가 열리는 시간이 오후 4시 이후였었기 때문에 좀 많이 기다렸어야 됐어요. 지금 여기는 공항의 롯데리아입니다. 왜 여기 와 있냐면 너무 일찍 왔어. 이게 3시간 전에 티켓팅으로 오픈을 하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5시간 전에 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1시간 반 기다려야 돼. 근데 수속하는 그 창구가 왜 오전부터 안 열렸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코시국이었고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이 진짜 없었어요. 공항의 풍경을 보니까 진짜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풍경을 보는 것과 같은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됐었거든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그 수속하는 절차를 지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조금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거의 사람을 구경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사람이 없는 거야. 진짜 마주치는 사람들이 한두 명밖에 없을 정도로 진짜 한산했습니다. 뭐 이렇게 1년 동안 해외에 나가는 게 별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부모님과의 눈물의 이별 따위는 없었고요. 공항 검색대를 지나서 이제 비행기를 타기 위한 대기실로 들어갔는데요. 면세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쇼핑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뭐가 필요할까라고 좀 둘러보다가 번뜩 선글라스가 없는 게 기억이 났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햇살이 되게 강렬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당하게 이제 선글라스대로 가서 라이방 선글라스, 톰 크루즈의 그 멋있는 그 에비에이터 선글라스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에비에이터 선글라스를 당당하게 구매를 했죠. 가격은 조금 비쌌어요. 한 대충 17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비싼 선글라스 굳이 써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일단 뭐 사놓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했어요. 나중에도 보시게 되겠지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한 모델이었습니다. 미국의 햇살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미국까지 가는 데는 대충 14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을 이렇게 역행해서 가다 보니까 거의 시간이 흐르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2020년 12월 15일 저녁 6시 비행기면 같은 날 저녁 4시인가 5시인가에 도착하는 일정인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거의 뭐 시간을 역행해서 간 듯한 느낌이 좀 들었었죠. 역시나 코시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 자리당 한 명씩의 거리두기 시스템으로다가 손님들을 받았기 때문에 1인당 세 자리씩을 차지하고 앉아도 괜찮은 구조로 이렇게 자리가 배정이 됐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누워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사실 14시간의 비행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일반 이코노미석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미국에 도착하고 나서의 느낌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애틀란타에 도착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춥지는 않더라고요. 완전히 내륙이라서 뭐 우리나라처럼 막 꽁꽁 얼어붙는다거나 막 이런 느낌들은 또 없었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 별다른 거 잘 모르겠다라는 정도의 느낌만 느끼고 이제 콜벤 기사님의 안내를 받아서 콜벤을 타고 또 이제 그 숙소까지 이동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콜벤 기사님도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더 미국 같은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콜벤 기사님께서 내일 식사하실 건 있냐고 여쭤봐 주시더라고요. 준비된 음식들이 뭐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중간에 한인마트를 들러서 장을 봐서 가시기를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거기로 들러달라라고 해서 덜루스의 H마트를 들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인타운의 한국인 마트인 거죠. 그래서 H마트인가? H마트에 도착한 저의 첫 감상은 여기 뭐 어디 여주 아울렛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미국에 오자마자 한글 간판이 쭉 이렇게 돼 있는, 또 심지어 한국 사람들 막 돌아다니는 그런 지역에 가니까 여주 아울렛 딱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딱 디귿자로 되어 있는 그 건물, 이렇게 감싸고 주차장을 감싸고 있는 건물들, 곳곳에 붙어있는 한글 간판. H마트도 딱 그런 분위기로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진짜 여기 한국인가? 내가 미국에 온 게 맞나? 어디 납치돼가지고 잘못 온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한국하고 유사했습니다. 너 납치된 거야. 가장 많이들 찾는다는 H마트에 들러서 다음날 먹을 장들을 좀 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됐죠. 생각을 해보니까 애틀란타라는 도시에서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어렴풋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역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아내가 많이 알아봤고 저는 끌려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자세히 안 알아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애틀란타에서도 한참 더 들어가야 되는 에선즈라는 그 동네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1시간 거리였는데 그 1시간 거리가 그때는 잘 몰랐어요. 왜 이렇게 멀리 가지 이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서의 1시간 거리는 옆 동네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시차 적응을 위해서 비행기 안에서는 꾹 잠을 참고 밤을 꼭 새다가 딱 그 현지 시간에 맞춰서 잠이 들어서 딱 일어나면 그 시차 적응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요령들이 좀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잠을 최대한 좀 안 자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시차 적응은 개같이 망했습니다. 시차 적응 실패입니다. 깼어요. 깨버렸어. 그래서 잠이 안 오네요. 정말 그렇게 피곤했는데 잠이 1도 안 옵니다. 이제 그리고 다음날 경험한 미국의 풍경은 진짜 대단했죠. 이건 뭐 이렇게 공기가 맑을 수가 없는 거야. 미국 내 공기가 어떨 거라는 그런 인식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보는 그냥 이런 스모그 가득한 좀 뿌연 하늘 뭐 이런 풍경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하늘이 쪽빛 하늘 있죠. 너무 파란 거야 하늘이.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공기를 들이마시는데 좀 크리스탈 같다고 해야 되나, 유리 같다고 해야 되나, 너무 청량한 공기들이 폐로 들어오니까 되게 신기하다, 되게 생경스럽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미국에서 딱 내리자마자 집까지 가는 길 자체는 굉장히 별스러울 거 없네, 미국이라고 별다를 거 없네 라고 여기다가 도착한 다음 날이 돼서야 내가 미국에 왔구나라는 거를 그제서야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에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결정적인 어떤 그런 계기가 그 다음날 에피소드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는 걸로 하고요. 내가 남기고 싶어서 남기는 미국 생활기 첫 회차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곰빠. 하필이면 홀리데이에 와서 사람이 아무도 없네. 정말 내가 오지 말자 했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오지 말자 했지요. 이봐요. 어디 가세요? 저희 크리스마스 여기 오자고 한 사람 어디 가시는 겁니까?